안녕하십니까. 내공지기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온 김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한근태 작가님의 고수와의 대화, 생산성을 말하다 라는 책을 좀 읽어드렸었는데요. 한근태 대표님은 유명하십니다. 그 베스트셀러 중에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책이 아주 많이 팔렸죠. 그리고 또 이분이 또 그 이렇게 체력, 몸 관리, 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몸이 먼저다라는 책도 내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한스 컨설팅 대표로 계신데, 그래서 이분 책이 보면 이제 요 책은 이제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할 거냐, 이제 요 주제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한 두 꼭지를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꼭지는 출근이 하루를 결정한다. 우리 내공 가족분들 중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 한번 우리 한 작가님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100% 다 공감은 못 하시겠지만 분명히 새겨들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들 표정을 보면 측은지심이 생긴다. 조는 사람, 스마트폰에 정신을 빼앗긴 사람, 입을 잔뜩 내민 사람 등 다양한 모습이지만 대부분 우울한 얼굴이다. 우울하죠. 아니, 사장인 저도 출근할 때는 좀 힘들어요. 오늘 또 얼마나 일을 많이 할까. 우울하죠. 표정을 보면 출근하고 싶진 않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저런 상태로 직장에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을까? 저렇게 평생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불행할까? 저런 직원을 데리고 일하는 조직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 만약 휘파람을 불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다면 본인이나 조직에 얼마나 좋을까 상상도 한다. 휘파람을 불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천재는 갑자기 탄생하지 않는다. 변화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재는 반복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말은 맞아요. 천재는 반복에 의해 만들어진다. 제가 언젠가 그 트와일라 타프라고 하는 세계적인 무용 안무가, 그 양반이 70이 넘었는데도 정말 유연하게 몸동작을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강의도 했었는데, 그분은 매일 아침 스스로를 그 준종교적 의식이라고 하면서 아침에서 운동하는, 한 2시간 동안 운동하는 그걸 단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다라고 그 말씀 하시던데, 그래요. 천재는 반복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한 작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 된다. 특히 그 사람의 아침 출근 모습은 많은 정보를 준다. 그렇겠네요. 진짜 이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같지는 않겠죠. 뭔가 남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침마다 입을 내민 채 허겁지겁 오는 사람과 좋은 컨디션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며 출근하는 사람의 미래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인생은 출근하는 모습에 달려 있다. 여러분의 출근길은 어떠한가? 직장인이 별도 시간을 내서 자기 개발하는 일은 쉽지 않다. 누구나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출근 시간이다. 오래전 집이 있는 일산에서 광장동 직장까지 출퇴근한 적이 있다. 전철로 꼬박 1시간 반이 걸렸고 걷는 시간까지 합치면 2시간 걸렸다. 편도 2시간이면 왕복 4시간이네요. 처음에는 시간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책을 읽고 테이프로 강의를 듣기로 하자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2년간 읽은 책과 들은 강연이 엄청났고 그때 그것이 소중한 자산이 됐다. 이 말씀은 맞아요. 이분은 이제 예전에 테이프로 강의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요즘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밀리의 서재, 리디북스 그래가지고 책들을 넷플릭스처럼 월 10,000원 미만으로 돈을 내면 다 읽을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읽으려 그러면 눈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읽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오디언이라고 하는 그 또 사이트는 책을 다 읽어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밀리의 서재나 리디북스 같은, 밀리의 서재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책을 요약해서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방송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시간 동안 그런 책들을 이렇게 귀로 듣는다면은 정말 많이 들을 수 있겠죠. 한 작가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요. 또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자기가 이제 오너 드라이버 이 경우네요.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차 안에서도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강연도 들을 수 있다. 내 친구 중 하나는 길이 막힐 때면 핸즈프리를 사용해서 밀린 전화를 한다. 이건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이제 운전을 어차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는 핸즈프리 해가지고 좀 밀린 전화. 왜냐하면은 사무실에서 막 이렇게 일할 때는 뭔가 이메일 같은 거 쓸 때는 그게 집중하지만 움직일 때 어차피 딴 일 못하니까 전화를 하면서 약간 스몰 토크를 하거나 안부를 물어봐야 될 그런 전화도 밀린 게 많거든요. 그럴 때 많이 하고요. 또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스마트폰에 녹음을 한다. 스마트폰 녹음 요즘 이거 진짜 많이 합니다. 특히 저는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메모를 해서 그 회의를 이제 정리를 하면 좋지만 그 메모를 옛날만큼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뭘 쓰지를 않다 보니까 옛날만큼 잘 안 써져요. 그리고 메모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당시 회의 분위기가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송 같은 거 하루에도 회의 4개, 5개 하면 이슈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해를 구합니다. 의뢰인들에게. 아이고, 제가 요즘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녹음 좀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녹음을 딱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녹음 잘 되잖아요. 녹음을 한 다음에 요 놈을 갖다가 저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많이 쓰는데 구글 드라이브로 올려놓고 몇 월 며칠자 회의 그래 놓으면 우리 한 일주일만 지나잖아요. 그 회의 내용 잘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걸 딱 들어놓으면 이제 맞아. 그러면서 이제 훨씬 준비하기 좋죠. 그래서 저는 요즘 회의는 거의 100%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작가님 말씀처럼 뭔가 아이디어가 팍 떠오를 때는 제가 메모를 하기도 하고 운전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스마트폰에 해가지고 녹음을 주저리 해놓으면 이게 다 이제 저한테 쓰이더라고요. 계속 읽어 나갈게요. 나는 조금 일찍 일어나 걷는 시간을 활용할 것을 권한다. 최고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린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일한다. 별도로 운동하는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다. 출근길은 운동하기에 좋은 기회다. 전철을 자주 이용하는 나는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또 대부분은 걷는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오늘 할 일과 만날 사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나의 아침은 이렇다. 나는 새벽 4시쯤 일어난다. 어휴, 이건 좀 도저히 못 따라하겠네요. 이분은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이시네요. 나는 새벽 4시쯤 일어난다. 가장 먼저 차를 한 잔 마시며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긴 하겠어요. 정말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명상을 한다. 오늘 할 일들, 만날 사람들, 써야 할 원고들을 생각하고 동선도 그려본다. 사실 저는 이제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이분과 비슷한 컨셉이면 투두리스트를 쓰죠. 보통 저는 투두리스트를 전날 밤에 많이 쓰지만 또 아침이 되면 또 좀 추가가 되니까 일단 투두리스트를 저는 바로 일에 안 들어갑니다. 투두리스트를 정리하고 오늘 내가 요만큼 해야 되는구나. 요거 치워 나가야지. 요렇게 이제 보통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가장 먼저 글을 쓴다. 글쓰기는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다. 글쓰기는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다. 읽으니까 좀 또 제가 느낌이 좀 오네요. 자, 제가 나이가 이제 올해 지금 51, 52인데요. 30대 때 제가 어떤 글을 쓸 때, 또 40대 글을 쓸 때, 지금 제가 글을 쓸 때, 그 글의 내용이 분명히 다르겠죠. 그리고 30대 때 더 재기발랄한 글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쓰는 글들이 조금은 더 아마 깊은 그런 여운이 있는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제대로 앉아서 글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그냥 글 써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말고 그런데 사실은 뭐 누가 그러잖아요. 야,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그러는데 돌아보면 이 글을 쓴다는 게 그 당시의 삶에서 내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자산이더라고요. 글쓰기 해야 돼요. 맞아요. 글쓰기는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다. 또 글은 머리가 맑을 때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쓰시는구나. 아침에는 대부분 머리가 맑다. 이때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한다. 맞네요. 자, 어느 정도 글을 쓴 후에 조간신문을 읽는다. 5종류쯤 되는데 헤드라인 위주로 보면서 칼럼이나 특정 관심 분야의 글을 읽는다. 근데 요즘 오프라인 신문 많이 안 보시긴 하죠. 근데 온라인으로 보더라도 한번 신문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신문을 보면 지인들과 관련된 기사, 내가 꼭 알아야 할 결정적 정보들이 눈에 들어온다. 축하할 일, 위로할 일이 보이면 바로 문자로 보낸다. 새벽 시간에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셈이다. 모든 시간이 중요하지만 특히 새벽 시간과 오전 시간이 소중하다. 한 번 더. 모든 시간이 중요하지만 특히 새벽 시간과 오전 시간이 소중하다. 신성한 시간이고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다. 아침을 제대로 열어야 하루를 제대로 보낼 수 있다. 저처럼 이 아침형 인간이 아닌 사람은 이 글을 읽어보면 참, 이거 어떻게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침을 제대로 열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 무리해서 술을 마시거나 쓸데없는 모임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할 일 없이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면 절대 아침 시간을 잘 보낼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부터 버릇처럼 이렇게 야행성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왠지 밤에 이렇게 일찍 자는 건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면서도 뭔가 핸드폰도 보게 되고 책도 보게 되고 뭔가 그냥 하다가 스르륵 잠이 들어야지 그냥 이제부터 자야지라고 하고 잠을 청하는 것은 좀 시간 아까운 행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뭐 요즘 나온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은 이 잠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잘 때 내 뇌를 청소해주고 그래서 실제 오늘 제가 좀 토요일 저녁인데 어제 금요일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저녁 한 9시쯤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오늘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맑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새로운 계획도 많이 세우고 그랬는데 그러네요. 이게 잠을 자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잠을 자야 뇌에서 정리가 되고 뭔가 이렇게 체력이 비축이 되고 정신적인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약간 프레임을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간신히 일어나 허겁지겁 출근하다 보면 뭔가 빠지게 되어 있다. 아침에 정신이 없으면 오후 또한 정신없게 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없다. 초년에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말년 운을 결정한다. 1년 농사는 봄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하루의 품질은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하루의 품질. 이 단어가 좀 눈에 밟히네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는데 어제의 품질과 오늘의 품질과 내일의 품질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하루의 품질. 이게 품질이라는 단어가 진짜 되게 와닿네요. 하루의 품질은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출근길은 단순히 회사를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는 프로 선수와 같다. 프로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컨디션 조절이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프로 자격이 없다. 보통 이제 프로 선수들이 몸이 재산이다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기사, 좀 오래된 기사인데 읽어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그런 게 있었어요. 데이비드 베컴,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에서 뛰다가 좀 나이 들어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이 그렇게 축구가 인기가 있지는 않았지만 갤럭시 팀인가? 그쪽에 가서 좀 말년에 뛰었죠. 그런데 해외 토픽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데이빗 베컴이 그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콜라하고 햄버거를 먹는 장면이 사진에 포착이 됐고, 그것 때문에 구단에 엄청나게 많은 벌금을 물었다. 그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결국 그런 거죠. 그 프로 구단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어를 하겠죠. 그 선수들한테. 선수들이 그 몸이 재산이니까. 그 중에 이제 패스트푸드 먹지 마라. 탄산음료 먹지 마라.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그게 되게 몸에 안 좋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제 데이비드 베컴이 몰래 사 먹었고, 그게 파파라치한테 걸리는 바람에 벌금을 되게 물었다. 이치로. 은퇴했지만, 그리고 예전에 우리 한일 야구 할 때, 이치로가 말을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30년간 한국이 일본을 못 이기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배영수가 뭐 맞춰가지고 이치로를 그 배영수 선수가 뭐 한때 별명이 배열사 그런데 사실 그때 뭐 이치로 말이 약간 잘못 번역됐다라고 얘기하던데, 이치로라는 그 친구가 나이가 뭐 40대 거의 초반 중반 될 때까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잖아요. 그런데 이치로의 그 어떤 삶을 이제 걔가 은퇴할 때 어떤 기자가 쓴 걸 보면 정말 이 친구는 구도자의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행위 자체는 야구를 잘하는 것에만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이런 거죠. 테레비를 안 봤다는 거예요. 테레비를. 왜냐, 이게 자기는 눈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눈을 나쁘게 하는 그 일체 행위를 안 했다. 뭐 그뿐만 아니고 모든 행위에서 자신의 어떤 것들은 그 야구를 잘하는 그쪽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전에 그 뭐 한화 이글스 지금 코치로 계시죠. 송진우 코치, 투수로도 꽤 많은 성적을 냈던 송진우 씨도 그 애가 태어났을 때 그분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 던지는 공으로, 그 공을 던지는 손으로는 단 한 번도 애를 안아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그냥 사람 독하네라고 생각도 하지만 결국은 이게 프로 선수들의 몸의 재산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작가님은 이렇게 클로징을 하시네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프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치로가 왜 그렇게 스스로를 다지냐 그러면 타석에 들어섰을 때 최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서 제일 좋은 플레이를 하려는 그 욕망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출근길은 단순히 출근길이 아니다. 투아웃 만루 타석의 프로야구 경기일 수 있다. 여러분의 출근길은 어떠한가? 오늘 뭐 두 꼭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한 꼭지만 할게요. 중간에 제가 주저리 좀 사설을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도저히 아침형 인간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히 이렇게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면 저녁이 되면 좀 지치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하고 저녁 8시, 9시, 10시, 11시의 생산성과 아침에 한 6시, 7시, 8시 생산성이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 아침 6시, 7시, 8시는 전화도 안 오고 그 누구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아침 시간은 아마 저녁 시간의 2~3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때 뭐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그냥 귓등으로만 들었는데, 요즘 체력이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전체적인 시간의 그 재조정,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이 한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강하게 듭니다.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좀 뭔가를 좀 깨닫게 되네요. 자, 그동안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짧게라도, 이거 뭐 매번 이렇게 공수표만 날리는데 짧게라도 자주 찾아뵙도록 하고요.
끝곡으로 제가 노래를 한 개 들려드릴 텐데, 제가 가곡을 참 좋아하는데, 가곡 중에도 제가 아마 좋아하는 랭킹 3 안에 드는 것이 최재호 작시 이수인 곡의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이 석굴암은 이수인 곡인데, 그 이수인 님이 만드신 곡 중에 대표적인 게 뭐 별, 뭐 바람이 선을 도하여, 그 노래 별, 고향의 노래, 이런 노래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나라 가곡 중에 아주 그 뭐랄까 아름답고 평이하면서도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이 석굴암이란 이 곡은 저희 고등학교 때 뭐 컨테스트 했던 곡이라서 그때 이 곡을 처음 들어보고 되게 놀랬어요. 왜냐하면 이 곡은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처음에 장조로 갔다가 중간에 단조로 갔다가 또 장쾌한 장조로 가는 이런 3단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말 그 신라 천년의 역사가 어우러진 석굴암의 얘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고 있는 곡이라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노래를 부르셨지만 뭐 좋아하는 사람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갈리긴 하지만, 저는 엄정행 선생님의 그 창법이 되게 뭐랄까 되게 좋아요. 되게 화려해요. 예를 들어서 목련화도 엄정행 선생님의 목련화가 제일 이렇게 귀에 잘 와닿고, 석굴암도 뭐 바리톤 분들도 들어보고 여러 테너 분들도 들어보았지만, 이 엄정행 선생님이 확 내지르면서 약간 트럼펫 같은 그 음색이 석굴암이라는 곡이랑은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정행 선생님의 석굴암 들려드리면서 오늘 인생 내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공지기 조우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